자, 일단 우리 오늘은 그 수열의 맨 마지막 단원을 공부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소단원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귀납적 정의랑 그다음에 귀납법인데 귀납적 정의는 이제 우리가 점화식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귀납법이라는 것에서는 우리가 그 증명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뭐 아예 생으로 증명을 하게끔 시키지는 않고요. 보통 문제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증명하는 과정에서 빈칸을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 자리에 적합한 어떤 수나 식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골라주는 그런 뭐 가나다 문제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소단원은 우리가 특별히 다루진 않을 거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우리 삼각함수도 그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잠깐 제꼈잖아요, 그렇죠? 귀납법 증명하는 것도 조금 야 요령 피우지 마. 제대로 앞으로 손 내밀어. 아니 계속 미끄러져. 나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게 해라.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을 좀 잠깐 이제 보류를 했죠. 나중에 좀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다시 하자. 그리고 사실 그 파트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식 두 개를 유도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안내를 해주는 부분이라서 뭐 개념 강의 자체로는 한 20분? 30분 정도쯤밖에 안 걸리는데 결국 이제 그것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이제 도형 파트에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닮음, 합동 뭐 이런 것들 공부했었던 부분, 또 원 뭐 이런 것들 공부했었던 부분이랑 또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게 아마 좀 더 힘들 거예요. 어떤 도형의 특징, 성질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그건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다뤄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우리가 기회 되면은 같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해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정규 수업으로 내가 살짝 좀 미루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수열 파트에서도 마찬가지. 두 번째 소단원은 우리가 나중에 정규 수업 때 같이 문제를 풀면서 빈칸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지, 아니 우리 빈칸 채우는 것만 특정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좀 더 깊이 있게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귀납적 정의, 점화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바이블 기준으로 몇 페이지니? 463페이지. 400. 어디였어? 463페이지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수열 처음에 공부했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열 파트에서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5, 네 번째 항은 7, 점점점. 그럼 이제 n번째 항은 뭐게? 이런 것들을 따지는, 즉 각각의 항번호랑 그 항의 값의 관계를 따지는 그 규칙도 있고요. 이웃하는, 그러니까 다음 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라면서 이웃하는 그 항들 사이의 규칙성을 따져나가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원에서는 사실 이 AN이 무엇이야? 라면서 항 번호와 그 항의 값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사실 주 메인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가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좀 규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거기에서 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이 세로의 접근 방식, 하나가 이 가로의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로의 접근 방식을 좀 우선시하고 그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을 가지고 수열을 처음 접근하다가 이 뭐랄까 앞서 있는 그 세 단원, 등차수열, 등비수열, 수열의 합 단원에서 좀 많이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식 커지네? 라고 하면서 다음 항이 9인 건 아는데 이제 얘를 구하지를 못하는 이제 반쪽짜리 규칙만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좀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좀 수열 파트를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었죠. 어쨌든 근데 우리는 좀 그때 포인트를 잘 잡았습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얘가 2씩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 값은 분명히 이 항번호의 2배랑 관련이 있는 값일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2n을 먼저 떠올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 3,
5, 뭐 1을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5,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얘는 2배보다 하나가 2배보다 하나가 2배보다 하나가 더 적은 관계겠구나라고 해서 2n-1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등차 수열을 공부를 하고 나서는 첫째 항은 1이고 공차는 2가 된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을 통해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에 집중하겠다? 이 각각의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 좀 집중해 보는 방식으로 이 수열의 규칙성을 논의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피보나치 수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써보면 아마 다들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 두 번째 1, 세 번째 2, 네 번째 3, 그 다음 다섯 번째는 5, 그 다음에 8, 그 다음 13, 21,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나이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떤 규칙이야? 보이시나요? 좀 규칙이 보여요? 어떤 규칙을 갖고 있어요? 네,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다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앞에 두 개를 더하면 다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앞에 두 개를 더하면 다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항 번호랑 이 숫자 사이의 관계로 일반항을 쓰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그냥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그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고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고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는 그런 관계야라고 하면 그냥 바로 한 번에 알 수 있는데 이거를 n번장을 그래서 뭐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논할 때 그때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는 점화식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표기법으로 수열의 식을 혹은 수열을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대충 이제 어떤 그 알고리즘인지 좀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반 항을 제시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점화식의 형태로, 즉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바탕으로 이 수열 규칙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가장 쉬운 형태를 가지고 먼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 3, 5, 7, 점점점. 이런 녀석은 당연히 정상적인 등차 수열이죠, 그렇죠? 네. 자, 1과 3 사이에 이거 지금 차이가 얼마입니까? 2예요. 3이랑 5 사이의 차이? 2입니다. 5랑 7 사이의 차이? 역시 2예요. 그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차이가 계속 언제나 2로 고정이 되어 있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씁니다.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하게 되면 그 다음 항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를 지금과 같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다음 항 사이에 이 차이는 2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그 수열을 표기하는 방법도 만들 수가 있다고. 그 방법을, 이런 표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식을 점화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등비수열은 어떨까요? 등비수열. 뭐 3, 6, 12, 24, 48 이런 식으로 쭉 흘러나가는 이러한 수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가 어때요? 계속 이씩 배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n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돼 라고 쓰거나, 아니면 n번째 항분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2가 될 거야 라는 형태로 이걸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일반항을 가지고도 당연히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점화식의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네, 좀 용어가 낯설죠? 이렇게 표현하는 걸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라고 하고, 이 식을 뭐라고 부른다?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래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점화식을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하여 좀 써보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n에 이제 공차죠? d를 더하게 되면 an 플러스 1이 된다. 혹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그것은 d가 된다. 이런 형태로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맞죠? 자,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될까요? an에다가 r을 곱하면 an 플러스 1이 된다. 그쵸? 당연히 요것도 또는 an 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r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을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해봤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잘 알고 있는 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 연습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이 피보나치 수열도 한번 점화식으로 써보도록 할까요? 이걸 귀납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당연히 우리는 앞서 있는 두 개의 항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라고 식을 쓸 수 있잖아.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a, n과 a, n 플러스 1을 더하게 되면 a, n 플러스 2가 된다. 그리고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보나치 수열도 점화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진짜 여러분 아무 점화식이나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n에다가 n 플러스 1이라는 걸 더해주면 뭐 an 플러스 1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지. 그럼 이제 첫째 항을 우리가 뭐 3이라고 고정시킨다면 그럼 이제 a2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1이 3이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음으로써 a2를 구할 수가 있죠. a1 더하기 2가 a2가 됩니다. 즉 3 더하기 2 하니까 얘는 5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a3는 뭐가 될까요? a3 당연히 n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어?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 3, a3 그래서 5에다가 3을 더하면 역시 얼마? 네, 8이 되니까 a3은 8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점화식이 주어져 있고 어떤 특정한 항이 주어져 있으면 보통은 첫 번째 항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이용해서 몇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반 항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가지고 야 30번째 항이 뭐야? 이런 것들 물어보겠어요?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겠어? 당연히 못 물어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복잡한 점화식을 준 상태라면 아마 높은 확률로 한 5번째 항, 6번째 항, 9번째 항 이내까지는 좀 그래도 계산으로 해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주문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한해서는 30번째 항, 50번째 항 이런 것들도 구한다면 구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구할까요? 이 문제 한해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30번째 항. 자, 내가 지금 여기에서 A2라는 것은 A1 더하기 여기다가 1을 대입한 1 더하기 1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3는 어떻게 될까요? A3는 A2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A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3에다가 3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내가 쭉쭉쭉쭉쭉 해서 30번째 항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A30은 A29 더하기 1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엔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싸그리 더하고 더해본다고 가정해본다면 우리 이거 예전에 해봤었는데 등차수열, 등비수열 공부했었을 때 내가 살짝 스포 한번 한 적 있었죠? 우리가 나중에 귀납적 정의 파트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긴 한데 지금 미리 떼와서 연습해볼게 라고 하면서 A2는 A1 더하기 D, A3는 A2 더하기 D, A4는 A3 더하기 D, 점점점 AN은 AN-1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더해봤잖아.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왼쪽에 있는 2부터 슈, 2부터 슈 서로 삭제 되고 남은 것들만 다 더한 게 그게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AN은 A1에 D를 N-1개 더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도 결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A30이라는 것은 결국 A2부터 A29, A2부터 A29까지 서로 전부 다 똑같이 삭제가 될 테니까 결국 A1에서 1 플러스 1, 2 플러스 1, 3 플러스 1, 점점점 29 플러스 1까지 전부 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결국 A30이라는 것은 A1에다가 1 플러스 1부터 2 플러스 1 점점점에서 이제 29 플러스 1까지 몽땅 다 더하는 것인데 이거 내가 못 더합니까? 이거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죠. 그쵸?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29까지 무엇을? K 더하기 1이라는 것을 더해주는 것으로서 내가 만만목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형태를 제시한다면 그럼 그때는 그걸 가지고 뭐 30번째, 50번째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는 있겠지. 그런 것들을 못하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충분히 이용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정말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뭐 n 플러스 1분의 2의 n제곱 뭐 플러스 an 뭐 이런 너네가 이거 어떻게 해? 못하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해봤자 a1이 뭐 1이라고 할 때 a5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계산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우리가 그 귀납적 정의로,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이제 뭐 단어가 왜 떠오르지 않냐? 점화식을 이제 제시를 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이제 다양한 종류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총 4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곤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2가지는 등차수열, 등비수열 아까 자연스럽게 썼던 거고 한 가지가 내가 은근슬쩍 다 지웠네. 은근슬쩍 아까 A30을 구해보자면서 했었던 그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해서 또 예시를 들어주고 전체적으로 4개를 다시 한번 종합해가지고 논해보도록 할게요. an 플러스 1은 뭘 한번 해볼까? n 곱하기 an.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1이라는 것을 1이라고 한다면 a5를 구해볼 수 있을까? 일단 a2는 어떻게 돼요? a2. a1에다가 무엇을 곱한 겁니까? 1을 곱한 거니까 결국 얼마예요? 1이죠, 그렇죠? a3는 뭐가 되겠습니까? a2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2를 곱한 거니까 얼마입니까? 네, 2가 되겠죠? a4는 어떻게 돼요? a3에다가 몇을 곱한 겁니까? 3을 곱한 거니까 얼마예요? 네, 2에다가 3을 곱한 거죠? 얼마예요? 6이죠, 그렇죠? a5는 어떻습니까? a4에다가 4를 곱하는 거죠? 얼마예요? 2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내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좀 일반화 시켜보자. 그러면은 점점점에서 일단은 이것도 한 30번째 하나 구해볼까? A 30번째. 그럼 당연히 A 29에다가 29를 곱하는 것으로 쓸 수가 있어. 뭐 그게 얼마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자, 대충 알고리즘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에서 A2, A3, A4, A5, A30, A1, 2, 3, 4, A29 양변을 어떻게 해주면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삭제가 될 수 있을까? A2부터 A29까지 A2부터 A29까지 뭔가 공통으로 들어있긴 한데 이걸 단순히 더하고 해봤자 이게 빼지는 게 한 번씩밖에 안 빼질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서로 사라질 수 있는 연산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 등비수열 할 때 이거 예시 살짝 안 들어줬나? 곱해보세요. 그럼 A2부터 A30까지 곱해지죠, 여기는? 여기는 A1부터 A29까지 곱해지고 여기 있는 이 숫자들까지도 곱해집니다. 그럼 결국 A2부터 A29까지, A2부터 A29까지 여기 전부 다 곱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 양변을 똑같이 그 덩어리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결국 여기 좌변에는 뭐만 남아? A30만 남고 여기 우변에는요? A1부터 1, 2, 3, 4, 5, 6, 7, 8에서 29까지 모두 다 곱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A1이 아까 얼마였죠? 1이었죠? 그럼 A30은보다 29 팩토리얼. 우리 뭐 수능 수업 공부했잖아. 그쵸? 1부터 29까지 모두 다 곱하는 거. 29 팩토리얼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A30은 29 팩토리얼일 것이다.
하고 나니까 그래서 얘는 2팩토리얼 2, 3팩토리얼 6, 4팩토리얼 24. 그럼 A5는 5팩토리얼 120이었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계산도 가능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뤄보는 형태는 총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점화식. an 플러스 1이라는 것과 an 사이의 차이가 어떤 특정한 상수 d로 고정되어 있을 때.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약간 좀 형님뻘 되는 거. an 플러스 1 빼기 an이 fn. n에 대한 식. n에 대한 식으로 써져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아까 전에 해봤었어요.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썼을 때. 그쵸? 그거 우리 아까 전에 몇 번째, 30번째 이런 것들 계산했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좀 옆집.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n 곱하기 r.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죠? an분의 an 플러스 1이 뭐 r이 되는 거. 어떤 특정한 상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쵸? 등비수열의 점화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의 약간 형님법. an분의 an 플러스 1 그것이 역시 f 뭐 n 역시 이것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도 내가 식을 쓴다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죠? 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곱해서. 근데 이때 fn이라는 것은 좀 단순한 형태로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냥 자연수 형태로 나와서 그냥 n 플러스 1, 뭐 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와서 팩토리얼로 쓸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뭐 분수의 형태로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곱하는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서로 막 이렇게 없애주고 이렇게 서로 착착착착 약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는 건 별로 없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이 좀 깔끔하게 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fn이 제시가 될 거야. 아니면은 뭐 그런 형태로 가능하죠? 자연수의 거듭제곱인 형태, 뭐 2n제곱 같은 형태라면은 결국 예를 들어 이 fn이 뭐 2n제곱이라고 해본다면 첫 번째 1을 대입하면 f1 그러니까 a1분의 a2는 2, a2분의 a3는 2의 제곱, 뭐 2의 세제곱 해서 이제 그들을 다 곱해보면 결국에 2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점점점 n-1제곱까지 전부 다 곱하는 거. 다 곱하는 것은 결국 지수의 입장에서는 더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로그의 어떤 그 표현으로도 로그의 표현은 이쪽에서 좀 많이 등장합니다. 뭐 그런 표현이 이제 좀 여기에서 다채롭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예시를 우리가 아까 나눠드렸던 그 프린트에서 같이 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화식을 다루는 건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꽤나 높은 항의 어떤 그 값까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혹은 일반항까지도 우리가 논한다면 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진짜 막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게 나온 그런 형태의 점화식 또 물론 가능하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한테 뭔가 좀 높은 번호의 항을 구하라고는 시키지 못할 거다. 그건 그 양반도 못 구해요. 그래서 해봤자 뭐 5번장, 6번장 이런 것들만 구하라고 시키겠지.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대하는 자세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용어 일단 두 가지가 있었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라는 말이 어떤 것이다?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규칙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점화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등차 수열을 이렇게 점화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었고요. 등비 수열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전에 개차 수열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제 다뤘었던 것이 바로 이 수열인데 그걸 의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이제 어떤 n에 대한 식으로 나왔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특정 번호의 항을 혹은 이제 n번째 항을 식으로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그다음에 역시 이것도 단순한 형태로 fn이 협조적으로 좀 주어진다면 그럼 그건 역시도 가능해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저기서 같이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요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할 내용이에요. 굉장히 가볍죠? 간단하죠?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 빈칸 채우기 문제. 그럼 이제 정규 수업 때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 프린트에도 그 증명 문제는 제시가 되어 있진 않아요. 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요. 일단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멈추도록 하고 문제를 그래도 좀 같이 풀어볼까? 문제를 좀 같이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좀 멈추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1번 봅시다. 1번. 우리 그 위에 있는 두 문제씩 푸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자,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제4항을 구하시오.
자, 네 번째 한 구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일단 n에다가 뭐부터 대입한다? 뭐부터 대입해? 1부터 대입해. 그래서 이제 a2는 1 곱하기 a1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a2 내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럼 a3도 마찬가지겠지. a3 구하려면 여러분들 n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됩니까?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역시 그렇게 해서 a3 구했죠? 그럼 a4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n에다가 3 대입하면 되죠. 그럼 a3 가지고 또 a4를 구할 수 있겠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이따 하세요. 어쨌든 그런 알고리즘을 타고 가면 당연히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결국 내가 이거 a1을 알고 있어요. 그럼 a2를, a3를, a4를 순차적으로 내가 여기에다 대입해가면서 구하시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7번. 뭐 아까 우리가 다뤄봤었던 거네. 피보나치 수요. a1과 a2를 줬어요. 그럼 당연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a3를 구할 수 있죠. 그럼 a2랑 a3 가지고 a4를 구할 수 있죠. 그다음 a4랑 a5 가지고 역시 a6도 구할 수 있고 또 7도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순차적으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볼게요. 자, 다음 수열을 an이라고 할 때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세요. 자, 귀납적으로 정의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점화식으로 표현해라 라는 말입니다. an을 써라 라는 말이 아니라 점화식으로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써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점화식을 쓸 때 우리 그 7번의 점화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꼭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가 아니어도 돼요. an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까지도 이제 써야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무래도 뭐 등차 수열이죠. 이거는 7씩 계속 커지네요.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우리는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차이가 7이다라는 것만 써주시면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딱 여기까지만 써서 틀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7이다 라고만 쓰면요 하나로 결정해 준 게 아닙니다. 당연히 몇 번째 항이 얼마다라는 것까지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이 1이다 아니면 두 번째 항이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항을 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첫 번째 항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좀 깔끔하고 좋겠죠, 그렇죠? 제시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냐면은 공차가 7인 수열은 무수히 많으니까요. 꼭 이 수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차가 7인 수열이야 라고만 이야기했을 때 너 이 수열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 못 하잖아요. 특정되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열은 공차가 7인 수열이 맞지만 공차가 7인 수열은 이 수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특정한 항을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다음 13번. 이거는 이제 점화식이 나왔네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다,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일반항 구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16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먹 풀고 엎드려 보충하십시오. 자, 그럼 19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딱 점화식 보자마자 바로 무슨 수열인 것 같아요? 무슨 수열이야, 19번? 등차 수열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럼 내가 20번째 항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첫째 항과 공차가 나온 셈이니까 그걸 이용해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써주셔서 20번째 항을 구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거 점화식 가지고 A2는 A1 빼기 4, 그 다음에 뭐 A3는 A2 빼기 4 이렇게 쭉 다 나열해서 점점점 A20은 A19 빼기 4 해주신 다음에 그럼 A1에다가 마이너스 4를 19번 해주면 되겠네 라고 해서 문제 풀어주셔도 되겠죠.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자, 그다음 22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 맞아요.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양 끝에 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것의 2배다. 혹은 양 끝에 있는 것의 평균은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거 등차 중앙이었잖아. 그치? 그거 이용해서 이렇게 식으로 제시를 한 걸 보고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25번. 딱 봐도 이게 뭔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 보니까 등비 수열이네요. 그쵸? 네. 그다음 28번도 역시 이 꼴을 보고 아, 공비는 7이구나 라는 거 바로 판단 가능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은 당연히 공비가 뭡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 2분의 1이 가끔 저 an 플러스 1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보자마자 공비 2분의 1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2분의 1 an 플러스 1은 an이다 라는 건 an 플러스 1이 2 곱하기 an이다 라는 소리랑 똑같으니까 그때는 공비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치상 함정 같은 것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 34번. 이거는 뭡니까? 무슨 수열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수열 나타내는 겁니까? 등비 수열 나타내는 거죠. 이거 등비 그 중앙이라는 거죠.
뭐라고? 그래. 그래서 등비 중앙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쓴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양 끝에 있는 거 두 개를 곱하면 가운데 있는 것의 제곱이다라는 것이 등비 중앙 식이었죠. 37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40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등차 등비가 아닌 그런 수열을 마주하는 상황이네. 자, 이거 가지고 내가 10번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는 내가 칠판에다 같이 풀게. 항상 이런 건 써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꼭 나열해서 써보셔야 됩니다. 근데 나열할 때 어떻게 나열한다? 세로로 나열한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A10을 구하라고 하는 거고 A1은 2인 상태에서 자, A2가 뭡니까? A1 또 까먹었어. 7n 마이너스 2네요. 7n 마이너스 2니까 결국엔 이게 어떻게 돼요? 플러스 n에다가 1 대입하면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그럼 규칙이 와장창 깨진다고 했잖아. 그럼 웬만하면 7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계산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A3는 뭡니까? A2 더하기 7 곱하기 2 빼기 2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그쵸? 점점점에서 이제 A10이죠? 그럼 얘는 A9 플러스 7 곱하기 9 빼기 2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좋아. 자, 그럼 우리 양변 어떻게 해줘야 돼? 양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양변을 빼는 건 좀 말이 어색해요. 더하거나 곱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양변을 더하죠. 더해야 얘네들이 싹 다 더해지고 얘네들이 싹 다 더해지니까 결국 2부터 9까지 2부터 9까지가 더해져 있는 것끼리 서로 삭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A10은 하고서 A1부터 얘네들을 쫙 다 더하는 것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A10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시그마의 표현을 빌려서 쓸 수 있어요. A1은 그냥 2니까 2라고 쓰고요. 그다음 플러스 여기가 이제 결국 7 곱하기 1 빼기 2, 7 곱하기 2 빼기 2, 점점점 7 곱하기 9 빼기 2인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7 곱하기 K 빼기 2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이게 막 5, 12 해버리면은 뭐지? 하고서 나중에 이거 또 구하러 떠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7K-2는 그냥 여기 있었던 7N-2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애당초 이 7N-2를 n이 1일 때부터 9일 때까지 몽땅 다 더한 것을 A1에다 붙여줘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하나하나 써주시는 걸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그러셔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걸 보고 바로바로 효율적으로 떠올려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마지막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정상적인 그런 형태의 수열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걸 쭉 다 적어볼 겁니다. AN을 구하라라고 하니까 자꾸 지우개로. 근데 곱하는 거 안 나와있지? 곱하는 것도 좀 연습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A2는 A1 더하기 이게 2의 n제곱이구나. 2의 n제곱 플러스 2의 1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A3는요? A2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 점점점 해서 AN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AN-1 플러스 2의 n-1제곱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 자, 그러면 결국엔 내가 이 양쪽을 또 어떻게 해줍니까?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줘요? 지금 헷갈리는구나. 자, 봐봐. 이거를 더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1 플러스 2의 1제곱부터 점점점 플러스 2의 n-1제곱 플러스 1이 계속해서 n-1개가 더해지는 그런 상태인 거야. 곱해주는 거는요.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점점점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럼 이거랑 이거를 곱해버리면요. 얘랑 얘랑도 곱해지면 얘랑 얘랑도 곱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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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도 얘랑 얘랑도 같이 곱해집니다. 진짜 그러고 싶어요? 그럼 곱하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는 곱하는 걸 왜 썼을까? 이거를 더하게 되면요. 내가 양쪽의 그 덩어리를 뺐을 때 왼쪽에 그게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을 곱해서 걔네들을 나눴던 거예요. 얘네들이 어차피 각각이 다 하나
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기억나세요? 아까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n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하나의 항이었기 때문에 이걸 싹 다 곱하는 게 이게 지그, 재그 막 이런 식으로 막 악수하고 이런 관계가 나타나지를 않았었다고. 그냥 싹 다 곱하는 거랑 싹 다 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은 부분들을 똑같이 나눠줘도 이제 하나 남고 나머지 다 곱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50% 확률을 찍지 말고 곱해본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상황이 진짜 내가 원하는 상황인 건지 나눠본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더해본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양쪽을 다 어떻게 해준다? 양쪽을 다 더해준다. 그렇게 되면은 A2부터 AN까지 그다음 여기는 A1부터 AN-1까지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공통의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A2부터 AN-1까지, A2부터 AN-1까지가 공통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쓱 지워줍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뭐만 남게 돼요? AN은 A1에서 얘네들 싹 다 더한 거. 그쵸? 자, 그럼 이제 그 식을 이 밑에다가 써보도록 합시다. AN은 자, 일단 A1이 뭐였어요? A1이 뭐였지 그때? 1 플러스 여기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시그마의 도움이든 아니면 등비수열 합공식이든 뭔가는 필요하겠네요. 근데 일단 시그마 연습할 겸 시그마 한번 적어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우리가 지금 첫 번장으로 보겠다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2의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모두 몇 번 더해줬을까요? N-1번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우리가 등비수열 합은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냥 이거 보고서 바로 등비수열 합 써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 플러스 얘가 뭡니까 그러면? 첫째 항은 2고 그 다음에 공비는 2 항의 개수는 n-1 빼기 1 여긴 2 빼기 1이니까 생략할게요. 플러스 n-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2의 n제곱 빼기 2 하고서 더하기 1 빼기 1 서로 사라지고 플러스 n 빼기 2라고 써주시면 그게 일반항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결국 내가 이렇게 세로로 쫙 다 나열해놓고 양변을 더할 건지 아니면 곱할 건지 그거 결정하고 더할 거라면은 그럼 이렇게 공통된 부분 서로 잘 삭제해 주시고 곱할 거라면 나눠줘가지고 역시 잘 삭제해 주시고 남는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할 건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됐지? 네.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없나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사실 백지 테스트 쓸 건 별로 없죠.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귀납적 정의가 뭔지, 점화식은 뭔지, 그 다음에 점화식의 예시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했죠? 총 5가지 공부했죠. 등차, 등비, 그 다음에 이제 FN을 더하는 거, FN을 곱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그 프린트를 가지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예시를 가지고 그 백지 테스트에 좀 써가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고 그다음 풀어보고 하는 과정들까지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적용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알겠지?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까 드렸던 프린트 그거를 먼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